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에 대해서 오늘 이제 로마의 인프라를 할 차례인데 좀 서론이 길어서 죄송한데 이게 이 대면 강의가 아니니까 제가 실수할 때도 있고 빠뜨린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라도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유한을 삼죠. 역사란 건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 강의도 뭐 그리스 시대하고 헬레니 시대하고 로마 시대하고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기원전 8세기에서 6세기 소위 고졸기 아르카익 시대의 이제 지중해인데 그 지중해랑 흑해죠. 근데 이제 빨간 것이 그리스인들이고 노란 것이 페니키아인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제 페니키아를 대표하는 게 카르타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인들이 티레니아인이라고 불러서 여기가 티레니아 해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로마 역사를 볼 때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게 언제냐면 기원전 500년경의 지중해입니다. 로마가 대개 기원전 753년 경국 연도가 중요하겠습니까만은 기원전 753년에 건국이 됐다는데 그때는 로마는 그때는 왕정이었죠. 에투리아인들이 지배해 있었어요. 이렇게 에투리아인들이 지배하고 요런 색은 페니키아인들이고 요 푸른색이 하늘색이 그리스인들입니다. 이게 기원전 500년의 지중해입니다. 근데 페니키아인들이 대단한 게 이미 벌써 뭡니까? 스페인 남부 지브롤터까지 갔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코르시카, 사르데냐 섬. 그러니까 페니키아 섬하고 페니키아랑 그리스랑 정말 마카마카했죠. 이 남쪽 지중해 남쪽은 페니키아가 잡고 있었고 북쪽은 그 흑해는 그리스인들이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기원전 500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기원전 400년경의 이탈리아입니다. 여전히 에투리아가 로마 좀 컸죠. 그렇지만 에투리아가 훨씬 더 컸고 이 초록색은 뭐냐? 그리스, 마그나 그라이키아고 근데 다른 민족들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 위는 여기가 이제 루비콘 간 정도 되는데 나중에 말씀해 켈트족이 있었습니다. 켈트족이 있었는데 정말 로마의 시작은 이렇게 미미하고 미약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기원전 400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포에니 전쟁 기원전 3세기에 근데 기원전 3세기는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23년에 돌아갔으니까 4세기 이후에는 이 동부 지중해 쪽은 분열하고 좀 기우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서부 지중해 서부 쪽은 이제 로마가 뭡니까? 이게 포에니 전쟁이 264년, 기원전 264년인데 1차 포에니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지중해 서부입니다.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했고 에투리아를 삼켰고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 아마 루비콘 강이 국경에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루비콘 강이고 이 파란색이 카르타고 영토였습니다. 그죠? 코르시카 섬, 사르데냐 섬, 시칠리아 섬의 대부분. 근데 요 시라쿠사가 그리스인들이 세운 식민지인데 요거 때문에 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시라쿠사를 주변으로 해전이 벌어졌으니까 처음엔 다 로마가 질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1차 전투에서 이기고 어떻게 했냐? 이게 이제 2차. 그래서 뭡니까? 시칠리아를 로마가 잡고 코르시카, 사르데냐를 다 로마가 먹었습니다. 그 이제 여기 포에니 전쟁, 그러니까 카르타고로 하여금 포에니 전쟁의 어원 아시죠? 페니키아에서 온 단어입니다. 페니키아인들이란 말에서 온 단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카르타고 어떻습니까? 배를 못 만드니까 아까 여기 스페인 남부 지역에 근거지를 말했는데 이걸 점점 커서 한니발의 아버지가 여기를 지켜서 한니발도 이루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2차 포에니 전쟁 기원전 218년에 시작되는데 2차 포에니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지중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프톨레마우스의 이집트,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 왕조는 많이 쇠락했죠. 많이 쪼그러들었고 페르가몬 왕국이 여기 있고 다른 제2민족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중해 동부는 분열과 쇠퇴가 약간 보이는데 지중해 서부에서는 로마가 점점점 강성해지고 이미 아디레를 건너서 이쪽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뭡니까? 2차 포에니 전쟁 직전이죠. 포에니 전쟁 직전에 로마랑 카르타고의 이제 정년지일 때 이것이 이제 끝나고 2차 포에니 전쟁하고 기원전 146년에 로마입니다. 카르타고를 차지하고 스페인 남부를 차지하고 그리스를 기원전 2세기에 이미 그리스를 다 차지하니까
이제 제국으로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내전을 겪습니다. 마리우스, 술라 이런 독재자들이 나타나서 내전을 겪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스파르타쿠스의 난. 그래서 이제 그 난이 기원전 73년인가 아마 그렇죠. 그때 그 노예 반란군들을 무려 6천 명을 그 처형하는 그러면서 이제 제국을 하는데 이게 기원전 2세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44년에 암살됩니다. 그때 이 로마의 영토입니다. 카이사르가 지금의 프랑스 갈리아 지방을 정복하죠. 더 이쪽으로 더 동진했습니다. 그래서 터키 서쪽까지 페르가몬 왕국까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제국이 되는 거죠. 기원전 44년에. 그렇지만 카이사르가 그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황제가 된다는 그 이유로 암살을 당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강의인데 여기서 이제 카이사르 이야기입니다. 이 카이사르 이야기 잠깐 하면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루비콘 강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원래 루비콘 강이 여기 테베리 강 조금 위에입니다. 조그만 강입니다. 근데 이게 초기 로마가 왕정, 초기 공화정에서는 로마의 북쪽 국경선이었습니다. 루비콘 강이. 그래서 이 루비콘 강은 이남으로는 요 이후로는 갈리아 키살피나라고 그러니까 알프스산을 이 이남의 갈리아인들이 켈트 갈리아란 말은 로마인들이 지금의 프랑스 지역을 포함한 알프스 지역 그 근처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그걸 갈리아인데 그거는 원래 켈트족 그리스인들은 그 지역을 켈트족이라 그랬고 로마인들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루비콘 강이 로마의 북쪽 국경이었습니다. 북쪽 국경. 그래서 이제 이게 이탈리아의 주요한 강인데 루비콘 강은 이탈리아에서 주요한 강의 그 축에는 못 깁니다. 제일 긴 게 포강이라고 있고 테베리 강이 이제 로마로는 테베리 강이 있는데 하여튼 루비콘 강이 국경이었고 이게 이제 그렇죠. 루비콘 강이 아우구스트 황제까지는 맞으면 공식 나중에 좀 이게 좀 흐려졌지만 하여튼 로마의 북쪽 국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가 이 루비콘 강을 건너죠. 가서 이제 여러분 루비콘 강을 건넌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원전 49년 1월 10일입니다.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에서 이거를 건널까 말까. 왜냐면 루비콘 강을 건너서는 로마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올 수 없었어요. 그러면 그건 반란입니다. 이 아래는 요 아래 땅은 루비콘 강 이남은 원로원의 허락이 없이는 군대를 이끌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뭡니까? 반역자가 되는 거죠. 대역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고민을 한 다음에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딱 그러면서 이걸 건너서 이제 결국 포페우스를 깨뜨리고 이제 독재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신 독재관. 일종의 황제죠. 황제는 즉위는 안 했지만 종신 독재관이 되니까 이제 브루토스를 비롯한 원로원파들이 기원전 44년에 카이사르를 암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뭡니까? 카이사르의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 그 되기 직전에 로마의 모습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제국의 모습, 제국은 아니지만 그래서 양분하죠. 옥타비아누스는 서쪽을 갔고 안토니우스는 동쪽을 갔는데 동쪽이 훨씬 더 물자가 풍부하고 또 이집트까지 같이 가졌으니까 하지만 전략적으로 이탈리아인들이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안토니우스를 배신자로 해가지고 결국 이제 뭡니까? 기원전 27년에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를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투스라고 칭호를 그러니까 바치죠 갖다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옥타비아누스였지만 이름은 아우구스투스라고 칭호를 갖다가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황제죠. 그래서 나중에 원래 카이사르도 황제입니다. 우리가 시저, 카이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짜르, 카이저 이런 게 황제인데 카이사르보다 더 높은 황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황제 시대는 아우구스투스가 정황제고 부황제를 카이사르하는데 아우구스투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저는 지존이라고 번역하고 싶어요. 지존. 지극히 엄숙하고 높은 그러니까 지엄한 지존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이 기원전 27년에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를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름으로써 이제 로마 제국 마이너스 27년에 로마 제국이 시작돼서 이게 이제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가는데
제국이 500년 갔고 로마의 건국부터는 753년이니까 기원전 700년이니까 뭡니까? 700년, 500년, 1200, 2300년을 갔는데 그때 로마 제국의 그러니까 로마 공화정, 그러니까 원래 왕정, 공화정, 제정에서 로마가 우선 첫 번째 기억되는 게 아테네를 포함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민주주의죠. 특히 아테네 민주주의인데 그 민주주의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랑 다르지만 민주주의라는 개념이고 데모스 이런 개념이 중요한데 로마 공화정이 확립한 개념은 뭐냐? 로마 공화정을 라틴어로 레스 푸블리카입니다. 그러니까 리퍼블릭이 RES 푸블리카인데 레스 푸블리카는 무슨 말입니까? 공공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공공의 것.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 뭐냐면 나라를 말이죠. 국가나 나라를 통치자의 개인적인 관심의 영역이나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고 공적인 어페어, 퍼블릭 어페어로 강조하는 뜻입니다. 퍼블릭 어페어로 간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레스 푸블리카. 그러니까 국가의 일이나 이런 것을 통치자, 뭐 그것이 대통령이 됐건 왕이 됐건 황제가 됐건 통치자의 개인적인 관심의 영역이나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고 공적인 걸, 그러니까 공익을 먼저 앞세운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화국. 우리나라도 지금 공화국이죠. 공화국이죠. 공화국인데 공화국의 기본 정신은 레스 푸블리카입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정말 생각해야 될 명제인데 로마를 기원전 753년에 건설돼서 왕정과 공화정과 그다음에 마이너스 27년에 제정을 건설해서 그 제정이 기원 후 476년까지 갔지만 비록 제정의 형태였지만 저는 로마 제국이 이렇게 오래 간 가장 그 밑바탕된 정신은 레스 푸블리카였다고 봅니다. 공적인 거죠. 공익을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자 말에도 있죠. 멸사봉공. 사적인 거를 안 하고 봉공. 공적인 걸 떠맡은다. 멸사봉공이 레스 푸블리카. 공화정의 핵심 이념입니다. 그 이념이 비록 제정이지만 로마를 로마 제국 500년, 제국만 따지면 500년을 버티게 한 힘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제가 통치했지만 근데 이제 그때 그 레스 푸블리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공적인 거니까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뭡니까? 인프라죠, 인프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인프라를, 그러니까 레스 푸블리카가 공적인 것, 공익을 가장 앞세우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공화정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비록 로마가 제정으로 탈바꿈을 해서 500년을 갔지만, 제가 볼 때는 레스 푸블리카의 정신이 로마의 제국의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 그것을 물질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인프라라고 봅니다. 그 인프라가 3대 요소죠. 대개 이제 이게 117년에 그 트라이아누스, 그 5현제 중에 가장 위대한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전성기에 정말 대단하죠. 영국의 잉글랜드까지,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국경, 여기에 메소포타미아 강 유역까지, 그리고 이집트 전체랑 여기 이제 아라비안 사막 여기까지 못 걷고 흑해, 이 광활한 제국을 건설했고, 그 다음에는 기원전 27년에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로 등극해서 476년에 로마가 서로마 제국이, 이제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 삼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데, 로마가 180년, 기원 후 180년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라고 있습니다. 그 명상록을 쓴 유명한 철학 황제, 철인 황제라고 하죠. 그 스토아 철학을 아주 계승한 위대한 계승자인데,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180년에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전 27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등극, 그리고 180년에 그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사망, 그 200년, 그게 소위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가 200년 갔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로마 제국은 500년 갔죠. 그 다음에는 많이, 3세기 이후에는 많이 흔들렸지만,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때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을 썼거든요. 1990년대. 지금 21세기 초만 해도 어떻습니까? 팍스 아메리카나? 이 말 쓰지 못하죠. 물론 지금 군사력이 미국이 세계 최고고 뭐 여러 가지 뭐 경제력도 그렇지만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가 200년을 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팍스 아메리카나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됐다고 보는데 지금 한 50년 가니까 벌써 삐꺼덕거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팍스 로마나가 200년을 가고 로마 제국은 500년을 갔다는 것은 대단한 건데 그 핵심 정신이 저는 제가 보기에는 비록 제정이었지만 레스푸블리카하고 레스푸블리카를 물적으로 구현한 게 인프라란 말이죠. 이건 이제 390년에 동서로 나눠져서 서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으로 나눠지죠. 그 다음에 이제 서로마 이건 나중에 보고. 그래서 이제 그 인프라의 3대 요소가 뭐냐?